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죄송하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선거를 맞이해서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삼류국가로 전락을 했는가 하는 생각 끝에 그 원인이 뭘까 돌이켜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불행하게도 서거를 하시는 바람에 노무현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은 아니지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께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정말 돌아가셔서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좀 내려다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 인연은 1988년 5.50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분의 질문과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에서 대답을 할 수도 없는, 왜 이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게끔 질문을 해서 그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을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아넣는 걸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진짜 자기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비서관의 비보조로 저렇게 질문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저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것을 가려보고 싶은 게 평상시에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발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서하던 이광재 전 도지사, 강원도지사를 통해서 스케줄을 잡아줘서 만나서 이런저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 후로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인연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한 일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고민이 뭐였냐면 당신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있는데 항맥이 없는 거예요. 인맥도 많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상고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대학 동기생도 없고 또 사회에 폭넓은 인맥도 없기 때문에 그게 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남편 친구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한번 뭐 만남의 자리도 제가 주선을 한 적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이 늘 고민이었던 차이에 그때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낭인이면서 변호사만 하던 시절 저는 참여연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때 한참 잘 나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 회전, 현실 보는 감각, 전략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 참여연대 그 안국동 사무실 옆에 건물에 민원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사무소를 열어서 바로 참여연대 옆으로 사무실을 오픈해서 오시더라고요.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해 드린 건 아니고 그때 참여연대가 막 상승곡선을 차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무실 곁으로 와서 그 사무실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관련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선거가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잘 나가는 주류를 이루는 참여연대 임원이나 뭐 위원들은 거의 다 이회창 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줄을 섰던 사람들은 그 참여연대에서도 주류는 아니었었습니다. 주류는 아니었고, 주류는 이회창 후보 측에 줄을 대고 있었고, 주류가 아닌 분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이제 갔죠.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나 뭐 회계사.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덜커덕 되니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참여연대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 대거 참여정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는 인류 정부는 아니고 저는 이류 정부였다고 저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혈맥도 없고 뭐 인맥도 넓지 않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인권 변호사는 했다 그러지만 그분이 진보라거나 그렇게 운동권의 중심 세력은 아니었고 어쨌든 진보 세력의 등에 업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하시는 거 봐도 초기에는 운동권이나 이런 등에 업혀서 대통령이 되고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업혀갔지만 대통령을 마치시면서 그 정책을 핀 거를 보면 처음에는 반미적인 정책을 폈지만 나중에 한미 FTA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강정마을, 그거 운동권 진보 세력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허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라크 파병 반대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해서 보수, 진보에서 반대하는 정책들을 임기 말년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향상으로 봐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은 본인이 갖췄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보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그들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임기 말에 갈수록 본인의 소신껏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출신으로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을 썼어야 되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을 쓰지 않고 운동권 출신들로 정부를 꾸리다 보니까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이루고 있던 사람은 이광재 씨가 가장 핵심 브레인이었고 나중에 조인한 것이 안희정 씨입니다. 그리고 백원호 씨 같은 사람은 저 밑에 있던 사람이라 그때는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심부름 하는 정도? 저 2선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백원호 씨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선거 끝나고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백원호 씨도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어쨌든 이광재, 안희정, 백원우가 핵심이었고 바깥에서는
그 힘을 업어서 김어준이나 정봉주, 유시민 씨도 다음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당시에는 유시민 씨가 그렇게 핵심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물은 1988년부터 제가 봐왔었기 때문에 누가 핵심이고 누가 주류였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양아치 그룹들이 많이 합류하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엉망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태생부터가 인류 정부가 아니었고 이류 정부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류들로 구성된 정부를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그냥 별로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고 부산의 한 친구로 머물렀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은 편이니까 신뢰를 했던 것 같고요. 약간 무능하고 설치지 않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겠죠. 적어도 뭐 배반하진 않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류 정부에서 또 나타난 사람이 또 이류도 못 되고 삼류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지금 삼류 대통령, 삼류 대통령 밑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능력은 출중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상고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맥과 학맥 없이도 본인의 능력으로 대통령까지는 됐지만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류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많은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을 양성해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을,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 기여를 하셨다.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한국 사회에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몰고 가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